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11월 6일 오후 4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울산 현대 모비스하고 서울 SK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현대 모비스가 일단 4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양팀 모두 4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조금 양팀이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그러한 팀들이기 때문에, 우선 장단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달리는 농구를 통해 가지고 팀 컬러를 확실하게 이제 템포 푸시를 해가지고 정돈된 오펜스보다는 달리는 농구를 통해 가지고 상대의 수비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농구를 지향했던 팀이 SK고, 왜냐? 3점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3점 성공률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점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속공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팀인데, 문제는 3점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 차이가 심하다는 점, 이 두 가지 차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4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보면은 공격 과정에서의 공도 굉장히 잘 도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너에서의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선수들이 주저하지 않고 잘 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2경기에서 보여준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모두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울산 현대 모비스의 수비 과정을 보면은 페인트 존을 잘 걸어 잠그면서, 특히 이 엘보우 지역으로의 접근을 굉장히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점에 대해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3점 시도를 굉장히 많이 내준다는 점이 문제인데, 지금 이 수비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지금까지의 3점, 모든 팀들의 3점 성공률이 가스공사 빼고는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울산현대 모비스의 3점 슛을 내주는 이러한 수비가 극단적인 수비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수비가 성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모든 팀들이 3점 성공률이 떨어져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는 거지, 울산현대 모비스의 수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강점이 저는 공격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최근 경기력이고, SK를 상대로 어쨌든지 간에 속공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 현대 모비스는 리그에서 속공 실점이 2위,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SK는 상대가 속공 실점이 적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달리는 농구를 하는 팀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리 못해도 속공으로 경기당 기본으로 10 몇 점은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현대 모비스의 강점인 공격이 이번 경기 역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본인들의 강점이 지금 속공 실점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그냥 SK가 조금 승리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SK가 원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 차이가 좀 심하다는 점, 그리고 울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3점 시도를 많이 내주는 팀인데, SK 같은 경우에는 3점 성공률이 꼴찌인 팀이라는 점에서 저는 SK 승가, 그리고 이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썸하고 KB 경기인데, 일단 두 팀 모두 전승을 기록 중인데, 썸 같은 경우에 저는 약점이 높이에서의 확실한 양점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매치업을 봤을 때 대부분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금 BNK 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혜지의 수비력,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소니아하고 박혜진이 워낙 수비력이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든지 간에 수비를 이제 좀 커버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BNK 썸을 상대로는 무조건 높이를 찍어 누른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가 높은 자원이라고 치면 이제 김소담밖에 없는데, 김소담 같은 경우에는 슈터치가 좋은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로 상대를 찍어 누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경기 저는 BNK 썸의 장점이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이러한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의 장점을 또 살리는 그러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썸승, 그리고 이제 마해승까지,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한국전력 경기인데, 양팀 모두 지금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냥 삼각편대의 확실한 공격력이 장점인 팀이지만, 약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 리시브, 삼각편대의 리시브가 조금 약하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세터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점, 계속 이제 이준엽하고 이제
황승빈하고 둘이 돌아가면서 출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실한 세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이 경기 운영을 하는데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이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세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지금 현대캐피탈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리시브가 터지냐 마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브가 강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서브 지표로만 봐도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서브로만 따지면은 3위 팀하고 그 이외의 팀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브가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은 현대캐피탈하고 우리카드 둘이 확실히 좋고, 정지석이 어쨌든지 간에 어제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정지석이 뛰고 있는 대한항공마저 이제 서브가 좋은 팀에 속하다고 치면은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저는 서브가 좀 좋지 못한 그러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대캐피탈의 약점인 리시브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엘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용병 자원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를 뛰다 안 뛰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이 신체 리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엘리안에 대한 권영민 감독의 그 믿음이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엘리안도 어쨌든 뭐 세트별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생각보다 엘리안이 조금 범실이 많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한국전력은 아직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강팀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전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임성진의 폼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한국전력 승을 이제 첫 경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제 한국전력 승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초반에 미치는 선수, 배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미치는 선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 팀을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 임성진 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한국전력 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의 내용만 봤을 때 임성진의 폼도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 한국전력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한 세트 정도는 뭐 서브가 터져가지고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삼각편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뭐 3대0 승리도 가능한 경기, 뭐 서브로 리시브가 터지거나 뭐 세터가 문제가 있으면 경기를 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고, 리시브가 터진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 한 세트만 내주는 게 저는 조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캐피탈이 3대0 혹은 3대1 그 정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현캐승, 그리고 이제 현캐마엔,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GS 칼텍스하고 IBK 기업은행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양 팀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는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GX 칼텍스가 지금까지 1승 3패를 기록 중이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3연패를 마감을 했는데, 이 GS 칼텍스가 왜 3연패를 했냐? 일단 리시브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실바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실바의 성공률이 지금 리그에서 지금 30 몇 %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47%를 기록을 했다고 치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30% 초반대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바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40% 중후반대의 성공력을 찍어주면서 아무리 본인에게 몰빵을 한다 한들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팀에게 어쨌든 1, 2세트 정도를 본인의 힘으로 따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이제 실바인데, 올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직전 경기가 처음이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GX 칼텍스가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 칼텍스의 전력을 보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어리고, 국내 자원들의 본인들의 스스로 이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민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성장형 선수인 거지, 아직 지금 뭐 완성형 단계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바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데, 직전 경기에서 어쨌든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GX 칼텍스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BK 기업은행도 똑같은 게, 빅토리아 풀젠에 대한 이제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결국 두 팀 모두 몰빵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몰빵전으로 가면은 저는 GX 칼텍스가 어쨌든지 간에 실바를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빅토리아 풀젠보다는 실바의 몰빵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몰빵 대결에서만큼 GS 칼텍스가 유리하지만 이 디그나 리시브 이런 기본적인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조금 접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몰빵으로 세트 후반부터 이제 몰빵으로 가져가면은 그래도 어쨌든 저는 실바를 보유하고 있는 GS 칼텍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BK 기업은행이 지금까지의 서브 지표 기록적으로만 따지면은 서브 지표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브에 강점이 있는 팀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빅토리아 풀젠이라는 자원이 이제 서브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자원들이 이제 서브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기 GX 칼텍스가 리시브에서 이제 서브 에이스만 많이 내주지 않으면은 올려두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실바 몰빵으로 충분히 저는 GS 칼텍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용병의 차이를 근거로 저는 이번 경기 그냥 GS 승 그리고 이제 프렌 그리고 이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는 뭐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경기로 제가 가스공사 마엔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조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야투율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야투가 깨어나면서 본인들의 끈끈한 수비도 깨어나면서 결국 마엔승을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잘 짜가는 게 좋은 그러한 날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